어떤 말을요? 글쎄. 그냥 이렇게 어떤 때는 대화를 이렇게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도 그 대화를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온통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엄청 불편하고, 예. 그러니까 왜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아요? 왜 못 알아듣는다는 건 모르죠. 못 알아듣는다는 것만 알죠. 그럼 왜 다시 안 물어봐요? 무슨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왜냐면 자기네들끼리 막 진행하기 때문에 끼어들어와서 말을. 그러면은 굳이 또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걸 또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다 알아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걸? 아무래도 알아들어야 공유가 되고 같이, 예.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어보면 되고, 지네들끼리 막 그러는 걸,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제가 어떤 장애라는 그런. 아니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개인적인 장애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거는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불편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별로, 가령 제가 이해 안 되는 건데 관심이 있으면은 물어보고, 이해 안 돼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그거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럼 뭐 별 신경 안 써요. 있어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불편해지지 않아요. 그건 왜 불편해지고 그래요? 어는 것 같이 이렇게 돼요. 우리는 가령 어떤 상황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공황장애다 이런 것들이 있죠. 나는 밀폐공간 장애가 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그걸 한 번도 장애라고 생각하지 안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공황장애라고 그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언제 그런 걸 하느냐 하면은, 전에 어떤 동굴에, 고수동굴인가 어디 동굴을 간 적이 있는데 좁은 곳을 통과하는 곳이 있었어요. 네. 와, 그거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잘 가는데.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가끔 꿈에, 그게 나타나요. 끝없는 그 좁은 공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데 끝을 몰라서 굉장히 답답하고 공포스러운, 두려운 이런 꿈들을 꾸요. 요즘은 잘 안 꾸지만 전에 그런 꿈들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가 공황장애라고 그러는갑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건 꿈이었고 그런 상황에 닥치는 것 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이면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답답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그러니 머리가 하얘지고 그냥 답답하고 점점 뭐라고 그럴까, 불편한 답답함이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니까 뭐라고 그럴까, 차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응?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 생각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일종의 트라우마는 있었어요. 제가 아주 강하게 지금도 수시로 떠올라지는 그 기억 중에 하나가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저는 언니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가 7, 8살 차이 나이가 나는데, 어떤
이제 언니하고 8살, 오빠하고 7살, 그 다음 그 위에 오빠가 4살, 그리고 저예요. 근데 첫째 오빠가 우리 형제 4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뭔가를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들어갔나, 뭐 들어가기 전이었나, 이가 그때였는 것 같은데, 뭔가를 설명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는가 봐요.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되게 구박을 하면서 답답해 했어요. 이제 저만 앉혀놓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계속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그러고 구박하니까 이제 더 그냥 당황을 해가지고 더 예.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거지. 예, 그게 굉장히 컸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들은 말이 누나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뭐 말 한마디만 탁 하면은 탁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오빠가 아주 여러 번을 했어요. 제 앞에서. 근데 저는 맨날 못 알아듣는 얘기 투성이인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하고 제가 제 기억으로 제가 한 5, 6학년 때인가 이건 사춘기 때 오빠가 저한테 뭔가에 대해서 또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엄청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얘는 벽창호라고 벽창호라고 난 저런 애 처음 봤다고 막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때 저도 답답한 거예요. 나는 못 알아듣는데 왜 오빠는 저렇게 표현을 할까?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못 알아듣는 상황 뭐 그뿐만 아니죠.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학습 능력이 없다라는 그게 이렇게 머리에 강하게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뭐 그뿐만 아니죠. 이제 뭐 엄마나 아버지도 이제 그런 비슷한 표현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이제 말들, 그런 경험들, 예. 또 기억을 할 수 있던 기억이 나든지 나지 않아도 어떤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불안해지니까 점점 불안해진 것을 또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이 더해져가지고 점점 치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예. 답답해지니까 소리가 더 안 들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래왔던 그렇게 상황이 악화돼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삶의 다른 모습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람들은 답답해지고 그렇게 괴로워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의 말의 얽매임이고 그런 어떤 그때의 생각 판단의 얽매임이죠. 그 판단의 경험에. 그래서 규정을 하죠. 나는 이해력이 부족한가 봐.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나 봐. 우리가 어젠가, 가령, 수행도 머리가 좋아야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존재란 없다. 단지, 결국에는 경험의 차이일 뿐이다. 근데 어쨌건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능 인간이 돼야 돼요. 만능인이 돼야 돼요. 모든 방면에. 네? 어떤 사람은 말귀 잘 못 알아들어도 자기가 잘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 못해도 스포츠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응? 이 누구든 그 영역이 뭐든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된 부분은 다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학문의 영역이든 이런 생활의 영역은 정말 일부분 중에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뭐 그렇지. 과학이니 뭐 수학이니 뭐 스포츠니 뭐 예능이니라고 하는 이런 분야는 사실은 이 우주 만물 만상의 우리의 경험 중에 아주 너무너무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부분에서 잘하니 못하니 뛰어나니 안 뛰어나니 재능이 있니 없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의 부분 사실은 밥 잘하고 농사 잘 짓고 그 다음에 뭔가 감지 잘하고 뭔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수없는 그런 재능들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에는 그런 작용의 경험의 산물인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는 그것을 재능이다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고 사람이다라고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는 뭐가 뛰어난 존재니 뭐가 뛰어난 사람이니라고 하는 그런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에서 뛰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 또한 그냥 우주 만물 만상에 우리가 이런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런 것도 경험되고 저런 것도 경험되고 온갖 것이 경험되는 그런 것 중에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역시 마음가짐인 거예요. 생각에 얽매여서 스스로 자신을 규정을 해버리면은 점점 답답한 게 치달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나는 학습 능력이 떨어져,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이해력이 떨어지나 봐 라고 규정해버리면은 떨어지는 그와 관계없이 그렇게 규정해 놓으니 그게 가치죠. 그게 점점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규정해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으니 그냥 들리는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야. 깨어있음 수행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고 사회 일상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면이 제가 하여간 좀 많아서 굳어진 면이 많아서 지난번에 그 대전 구도에서도 저도 사회부적응자 같은 저도 좀 그런 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게 사회부적응자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는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전기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사람이 사회부적응자인 거예요. 그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엉뚱하고 수업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그래서 결국 학습 부적응자 이래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어머니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발명왕이 된 거잖아요. 또 누가 어떤 천재가 또 그렇다더라. 그런 사람 많아요. 아인슈타인도 몰라.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나름대로 규정이나 단정함에 따른 문제인 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의 부작용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작용인 거예요. 반드시 끼어야 되고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반드시 보조를 맞춰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 관념들 또는 그것을 더 자기 자신이 돋보이고자 하는 이런 욕심 이런 것이 작용해가지고 불편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생각대로 안 되면은 또 이제 자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부족한가 봐 이해력이 떨어진가 봐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작용한다고 생각이 얽매이지 않으면 어째요? 그럼 내가 들어오지 못한 얘기여서 내가 이해를 못하면은 그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뭐 어떤 거야?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에서 그것을 또 묻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또 묻고 이렇게 해서 이해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고 꼭 이해를 돼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계속 물으면 되는 거고 뭐 이해 안 해도 뭐 별로 상관없는 저들끼리 뭐 시시껄렁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뭐, 그냥 있으면 되지. 그러면 그냥 같이 있어도 그냥 조용히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걸 스스로의 생각으로 스스로 불편해지는 것이 뿐인 거예요, 그게 더. 그렇죠. 대화에서 가장 대화의 기술은 뭐냐? 대화의 기술은 한 가지를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럼 두 가지를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그런 거예요. 대화의 최고의 기술은 잘 듣는 법인 거예요. 잘 듣는 법은 잘 들으려고 함이 아니라 그냥 아무 판단이나 평가 없이 단지 들리는, 그냥 깨어 있음인 거예요. 이것이 최고로 잘 듣는 법인 거예요.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사실은 자기한테 이야기를 잘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야기는 자기가 하고 싶어. 사실은 누구나. 자기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들으면서 계속, 계속 가령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더해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고 단지 들어주기만 하면 제일 좋아해요. 평가 판단함 없이 그냥 들리는 그대로 듣는 이 기술, 이것이 대화 잘하는 최고의 기술인 거예요. 말 하나도 안 해도 좋아해요. 단지 그렇게 그냥 그대로 들리는 상태, 그냥 깨어있음이죠? 수행이죠? 도죠? 그러면은 무슨 말에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대화는 저절로 돼요. 첫 번째는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것이 최고의 대화의 기술인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의 기술, 묻는 거예요. 내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주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묻는 거예요. 단지 물으면 돼요. 관심. 관심이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정말 좋았는데 어떤 점이 좋았어? 하면 뭐 어떤 걸 봤어? 뭘 먹었어? 계속 묻기만 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대화의 기술은 뭐예요? 상대방 좋으면 좋죠. 묻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들리는 대로 들어주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이야기하다가 스스로 차분해지고, 그래서 스스로 뭔가 이 어떤 이 자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자기가 욕심과 화로 이야기하면은 스스로 내가 욕심과 화로 이야기하는 갑다라고 스스로 자각하게 돼요. 듣는 사람이 평가 판단 없이 단지 듣기만 하는 상태면은 이게 최고의 대화를 잘하는 법이에요. 두 번째 대화를 잘하는 법은 묻는 거예요. 평가 판단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임새 넣어주는 거예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실이라든가 뭔가 상대방 스스로 자각하도록 그냥 그렇게만 물기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또는 내용을 알고 그것이 대화를 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 서울 법회에서 그 젊은 아가씨가 그래요. 이 많은 경험을 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서, 생활에 많은 경험을 해서 모든 사람과의 대화나 만나면서 당당해지고 능숙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제로 이 어떤 대화든 생활에서 능숙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이미 넘치고 넘칠 만큼 이미 다 했다. 단지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이래야 저래야 된다는
사람과의 만남에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떤 일에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삶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념에, 이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편할 뿐이다. 대화에서 당당하고, 대화에서 능숙하고, 대화에서 주도적이고, 대화에서 상대방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비결은, 첫 번째 비결은 잘 들어주는 법. 잘 들어주는 법이 뭐냐? 들리는 그대로인 깨어있음. 두 번째가 뭐냐? 물어주는 것.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주도적이고, 이게 상대방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거고, 이런 사람은 점점 와서, 야, 나 이런 고민인데 한번 좀 들어줄래? 너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이렇게 돼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스스로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가령 어울려서 대화한다고 해서 우리는 서로 뭐라고 그럴까, 이 진정한 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각자 생각들 속에서 사실은 독백들 하고 있을까요? 후자죠. 왜? 들리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 말을 그냥 그대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럼 다 사실은 독백인 거예요. 진정한 대화란 상대방 말이 그냥 그대로 들리고 또 이쪽 말도 상대방이 그냥 그대로 들려야 진정한 대화죠. 그러면 들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 생각으로 판단과 평가는 뒤따라오잖아요. 예. 자, 그럼 뒤따라오면 그냥 그것이 그냥 그거 따라들고 들리는 그것이 다른 경험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경험이면은 그럼 들리는 그대로도 있고 생각도 있으니 그것들이 조건으로 해서 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그냥 그대로 들리는 그 경험과 거기에 대한 생각의 경험이 따로따로이면은 또 그것을 조건으로 또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제대로 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은 그대로 들리는 경험은 드러나지 않고 생각의 경험만 있게 되고 생각의 경험에서만 말이 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독백이고 진정한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 차이는 왜냐? 내가 생각한다라는 상태면 그런 거예요. 봐요? 뭔가 알아지는 것은 저기 밖에 비 오는 게 알아지고 안에 다른 게 알아지면 각자 알아진 거죠. 그렇죠. 각자 알아진 거면은 어느 하나에 휩쓸린 것이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어느 하나의 경험으로 다른 것을 본다면은 하나의 경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선글라스를 한번 봅시다. 선글라스를 벗고 햇빛을 한 본 경험과 선글라스를 끼고 햇빛을 본 경험. 이러면은 선글라스를 낀 햇빛의 경험과 선글라스를 안 낀 경험이 다르죠? 예. 다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선글라스를 끼었을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항상 끼고 있다면은 아예 선글라스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진짜라고 그냥 세상이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내가 선글라스를 낀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제 계속 하루 종일 1년 내내 끼다 보면 이제 선글라스 끼는지 안 끼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돼요. 당연히 그냥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걸로, 세상이 그런 걸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경 낀 사람이 그렇게 돼가요, 점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차이를 몰라요.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생각대로, 그 생각으로 경험되는 그걸로 세상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세상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세상이 사람마다 전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아도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해가 돼요. 왜 그래요? 정말 세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죠? 각자의 세상 속에서. 보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화도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만의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화하고 있는 걸 옆에서 한번 가만히 봐요. 사실은 끝없이 자기 이야기만 해요. 맞아요. 그것은 잘하는 대화가 아니죠. 근데 그런 끝없이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다 맞출 거예요? 그 생각들을 이 사람 생각 이해하고 저 사람 생각 이해하고 그러려고요? 스스로 규정하지 말고 단정하지 말고 나는 이해력이 떨어지니 안다 모른다 규정하지 말고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나오면은 그럼 그냥 물으면 돼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면은 그 상태면은 뭔가 생각으로 규정하고 단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또 우러나게 돼 있어요. 말이 우러나든지 행동으로 우러나든지 단지 미소만 지을 뿐이든지 행동으로 되든지 아니면 말이 나오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불편함이 없을 텐데 스스로 규정하고 그렇다고 단정하고 그걸 또 벗어나려고 하니 스스로 악화되고 스스로 답답해지고 스스로 공황 상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관념의 문제인 거예요. 관념으로 인한 생각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렇게 되어갈 뿐인 거예요.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단지 경험일 뿐이면 가령 내가 좁은 굴에도 단지 그 상황에 대해서 경험일 뿐이면 답답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보여요.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규정과 판단을 하지 말고 대화를 하라. 근데 대화를 하면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들림과 동시에 생각과 판단도 때로는 일어나죠. 그렇죠, 일어나죠. 예. 일어나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말이라는 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때 규정과 판단 없이 대화를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규정과 판단 없이란 것은 내가 규정하고 판단하고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규정과 판단이 안 일어난다는 건 다른 거예요. 단지 일어날 뿐인 규정과 판단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일어나죠. 네. 규정과 그런데 판단. 그것을 갖다가 내가 규정하고 판단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색안경처럼 돼버리고 눈에 낀 안경처럼 돼버리고 내가 규정하고 안 하고 하면은 눈에 끼지 않고 옆에 있는
색안경일 뿐인 거고,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색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다는 상태면은 눈에 낀 색안경과 같게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어나는, 경험되는 거라는 것은 눈에 끼지 않고 옆에 있는 색안경 같은 것이 뿐인 거예요. 그건 제가 직접 벗어보기 전에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깨어 있으면 색안경을 안 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어떤 그런 여행지 같은 데 가면은 멀리 보라고 이런 쌍안경이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있죠. 예. 돈 내고 뭐 예. 500원 넣고 하든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예. 아니면 뭐 공짜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맨눈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맨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보기도 하죠. 예. 자, 이것을 항상 눈에 끼고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처음부터 이것을 계속 끼고 다니는 거 하고 따로 있어가지고 이것의 경험도 있고 그냥 맨눈의 경험도 있고 이것은 다르죠. 그렇죠. 생각한다, 판단한다, 평가한다라는 상태가 되면은 항상 이것을 끼고 있는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한다라는 상태는. 그게 아니라 판단이 일어나네, 평가가 일어나네 하는 것은 끼고 있지 않는 하나의 경험일 뿐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끼고 있지. 끼고 있지 않으면은 한번 끼고 벗어놓고 한번 끼고 그렇게. 벗어놓으면은 예. 그거라고요. 네. 한번 끼고 벗어놓는. 예. 그때 낀다는 것은 눈에 항상 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한번 낀다라고 하는 한번 끼고 본 경험이죠. 네. 그렇죠. 그런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다른 경험이고 들리는 경험이 다른 경험이라면은 그냥 귀에는 그냥 들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 판단이 일어났고 생각 판단의 경험과 들리는 경험이 다른 경험이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내가 판단한다, 내가 평가한다 라고 하는 평가한다라는 상태가 되면은 항상 끼고 있는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생각의 안경을 항상 그렇죠. 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생각 속에 사는 거고 생각의 경험일 뿐이고 삶은 생각의 삶인 거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진정한 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으로 불편하고 스스로 생각으로 괴로운 거예요. 바로 생각 속의 삶은 생각은 꿈과 똑같아서 그것은 바로 꿈 속의 삶과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꿈꾸고 있는 상태와 똑같은 상태일 뿐인 거예요. 생각 속의 상태나 꿈 속의 상태나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걸 달리 말하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스스로의 생각으로 스스로 불편하고 스스로 괴롭고 아니 사실은 스스로 괴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 괴롭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온통 그러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또 보이는 세상을 경험하게 세상에 그 생각으로 좋다라고 그러고 생각으로 나쁘다라고 그러고 생각으로 옳다고 그러고 생각으로 옳지 않다라고 그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맞으면 어떤 사람은 맞다라고 그러고 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그러든가 그 사람이 문제라고 그러든가 이러고 온통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불편하고 스스로 괴롭고
근데 사실은 불편하고 괴롭다 하는 것도 스스로의 착각인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화든 사람들 속에 이렇게 어울려 앉아서 대화하는 거든 삶을 살아가는 거든 사회생활 하는 거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전부 다 그런 이치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깨어있음이죠. 깨어있음은 뭐예요? 모든 안경을 벗은 상태죠. 벗어놓은 상태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있는 그대로 경험되면은 생각 속에 살지 않음이고 생각 속에 살지 않음이면은 착각이 없고 착각이 없는 상태면은 불편이 없고 괴로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이 그 다음에 깨어있음이 어렵고도 모든 대화 잘하는 방법, 잘 살아가는 방법, 불편하지 않는 방법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 일단은 들리고 일단은 첫 들림은 있는 그대로 일단은 들릴 거잖아요. 들리고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머릿속에서 판단작용이 어쨌건 나는 작용이 일어날 텐데 그때는 나만의 색안경이 어쨌건 있을 테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냥 작용하는 거지.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 판단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아예 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경험될 뿐인 거예요. 사띠 밖에 가서 밖에 나갈 수 있어. 밖에서 들어. 웃어. 안 돼! 안 돼! 거기 있어. 거기서 들어. 그 이상은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앉아. 자, 앉아. 보자. 이야기해봅시다. 그게 바로 거기에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 다시 기본을 또 잊어버렸어요. 자, 내가 하지 않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몸이라고, 내가 이 몸이라는 것은 착각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 생각이라고, 내가 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누이 가장 기본인 건데. 아니 우리 아까 대화하는 거 이야기하는 그 대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장 기본 착각이 바로 나라는 생각의 착각인 거예요. 나라는 착각과 이 존재라는 착각과 그리고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착각과 말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착각, 여기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는 거예요. 이 착각이 있는 한은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도 전부 착각일 뿐인 거예요.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용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으면 다른 경험이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는 착각이 있는 한에서는 그건 다른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보이는 그냥 안경이 끼어져 있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바로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생각을 내가 한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평가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일 뿐인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는 평가 판단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평가 판단일 뿐이고 일어나는 생각일 뿐일 때 그럴 때 다 그렇죠. 다 그렇게 일어나죠. 근데 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그것은 몰랐을 때 착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죠. 그래서 바로 깨어있으면 그런 상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든 깨어있으면 이런 말은 그런 상태면은 착각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경험될 뿐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한다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야 되는데 또 생각을 들리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생각과 평가가 일어나고 있는 경험되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지금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이가 되면은 그만 이해가 안 되고 그만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각과 평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평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라면은,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된다든가 없다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험될 뿐인데, 경험하는 주체가 없으면은 주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경험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는 게 돼버리면 경험하는 나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잘하니 못하니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됨이 알아지면은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이해 안 됨이 알아지는 것일 뿐이죠. 이해 안 됨이 알아지는 것은 스스로 이해 안 됨이 아닌 거예요. 이해 안 됨이 그냥 경험될 뿐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해를 한다, 이해의 주체가 되니까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능력이 있니 없니, 이해력이 있니 없니라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내가 생각한다, 내가 판단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판단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그것은 들리는 것이고, 판단이 일어남으로 알아지는 거고, 알아지는 것은 알아지는 거고, 들리는 것은 들리는 거고, 그러다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면 또 그 생각이 그냥 알아지는 것인 거고, 그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들리는 경험은 들리는 경험일 뿐이고, 그냥 이럴 뿐이고, 이러면은 이해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알아지는 것은 사실은 알아지는 경험일 뿐이지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란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그냥 되는 것이다. 되는 경험일 뿐이다. 이해 또한. 이해 안 돼도 상관없다. 알아지는 것은 항상 지금만 알아지는. 뭐 지금이 아니라 그냥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이다 아니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응? 그냥 경험이면 되는 거다. 이해 안 돼도 그냥 들리는 경험이면 되는 거고, 그냥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경험되면 되는 거다. 그 이상 더 필요 있는 것이 아니다. 뭔가 질문이 일어나면은 그냥 질문이 일어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되지. 내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 질문이라는 사실이 일어난 그걸 말로서 나왔을 뿐인 거다. 이 차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해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으면 알게 돼요. 그래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단지 깨어있으면 돼요. 깨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검이면 돼요. 깨어있으면 점검이면 돼요. 지금 이 순간 뭐가 알아지는지 바로 확인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들림이 확인되면 돼요. 들리는 내용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 판단함이 일어남이 그냥 알아지면 돼요. 그것이 내 생각도 아니고 내 판단도 아니기 때문에 판단 내용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한다라고 판단되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판단되든 그것은 판단의 내용일 뿐이지 그냥 알아주면 돼요 그냥. 이것이 그냥 깨어있는 상태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로 불편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못하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해됨이 알아져요. 이해됨이 알아지면은 그것 또한 그냥 알아지는 경험일 뿐이야. 그것 또한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됨이 알아진 이해됨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것일 뿐이야. 그냥 이해됨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야. 네. 이해 안 됨이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나 이해됨이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나 이런 작용 네. 저런 작용일 뿐이지. 네. 그것을 내 거라고 동일시했을 때만 비로소 내가 이해력이 있니 없니라고 불편한 문제가 될 뿐이지 그냥 경험될 뿐인 것은 그냥 이해됨이라고 하는 작용이 하는 한 작용이고 이해 안 됨이라고 하는 한 작용일 뿐인 거예요. 네. 그냥 깨어 있으면은 알고 모르고 이해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아니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자, 오늘은 한번 그런 점을 이 대화를 되새기면서 그런 점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자, 점검 자체가 바로 깨어 있음이 바로 점검인 거예요. 네. 깨어 있음이 바로 수행인 거예요.